자,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수미입니다. 오늘은 북부 여성가족원 2회차 수업입니다. 자, 우리 단체방, 단톡방을 터치해서 들어와 주세요. 카카오톡에 우리 단체방, 단톡방을 터치해서 들어와 주세요. 우리 선생님 안 돼 계시죠? 자, 사람을 더 추가할 때는 상단에 짝대기 3개, 그러면 대화 상대에 있어서 대화 상대를 터치를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지금 저분한테는 카톡이 안 갔어요. 항시 이렇게 하면 뭔가를 보내줘야 카톡이 가시고 우리 단체방에 초대가 된다. 단체방 저번 주에 만들 때도 그랬죠. 이미티콘이나 점이라도 하나 보내야 그 방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쌩하니 오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자, 캡처 2가지 방법 다 해드렸죠. 여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하고 내 화면 캡처하는 것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자, 다 하고 났더니 여기 보면 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샵. 자, 우리 카카오톡 사용하실 때 하단에 보면 지금 마이크들 다 나오셨죠? 요 마이크 안 나오셨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신 분은 저번 주에 안 하신 거예요. 자, 여기 더하기에 보면 음성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 이거는 말로써 해서 보낼 수 있는, 자, 저번 주에 여기까지 안 갔어요? 음성 메시지까지? 했죠? 자, 요 하단에 요 간편 녹음 버튼에 이렇게 노란 불이 나오면 음성으로 보낼 수 있게.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다 했는데? 자, 집에서 연습하신 분들은? 예? 선생님? 나가셨어요? 선생님 이름이? 재단 선생님. 예.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밖으로 음성 버튼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화기에서 들어가지 않고 여기 바로 버튼만 누르면 사용하실 수 있게 밖으로 나오는 걸 해드렸어요. 이제 다 나오셨어요? 밖에 여기 있나요? 예, 있으면 자, 여기 더하기 다 하셨고요. 첫날 요 이미티콘 혹시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 마이크 했고, 요 중간에 요 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 샵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 대화창에 보면 자, 이렇게 샵이 있습니다. 이 샵은 검색이에요. 네이버하고 똑같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은 공유다. 카카오톡은 공유다. 같이 뭔가 대화를 하다가 알아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대화하다가 야 무슨 꽃이 폈는데 되게 이뻐. 그런데 나는 그 무슨 꽃을 몰라. 그러면 요 샵을 누르고 그 꽃 이름을 내면 이미지하고 쭉 다 뜹니다. 자, 샵 하시고 오늘의 날씨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성구 구죽동 에서 날씨가 요렇게 습도는 56%, 남동풍에 뭐 체감은 20, 오늘 초미세먼지 좋고요. 뭐 요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단에 공유하기 좋게 공유라는 글자가 뜨죠. 그래서 날씨를 공유할 때는 이 공유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자, 공유하셨으면 자, 다 하셨어요? 되셨죠? 자, 잠깐 재미난 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샵을 누르시고 오늘의 운세 한번 쳐보세요. 오늘의 운세. 그러면 자, 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제 거 한 번만 봐주세요. 제 화면.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제 화면 한번 볼게요. 자, 띠별로 나오시고요. 별자리별로 나오는데 별자리는 양력이죠. 그다음에 생년 월일별로도 나오실 수 있어요. 띠별로 나오시면 자, 저는 범띠입니다. 범띠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오늘, 내일, 이번 주, 이달, 올해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범띠 전체적인 거예요. 범띠 전체적인 거. 그리고 하단으로 이렇게 내면 생년 월일 태어난 해별로도 전체적인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 번씩 본인들 거 쳐다보시고 공유하지 마세요. 하단에 공유하지 말고 되돌아오게 하시면 돼요. 쳐다보시고 그냥 놔두랄 때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 오늘의 운세는 공유 안 하셔도 돼요. 자, 근데 띠하고 별자리하고 다 틀려요. 나오는 게. 통괄적인 분도 있는데 저는 띠가 나쁘게 나오면 별자리는 좋게 나오고 별자리가 나쁘게 나오면 띠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과 끝맺음을 확실하게 하세요. 이렇게 나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인들과 한번 보세요. 이거 재미삼아 보시는 분들 있고 종교적인 면으로 좀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3분만 드릴게요. 3분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요런 거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게임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샵을 누르고 제비뽑기라고 한번 쳐볼게요. 제비뽑기. 이런 거는 우리 친구들하고 단체방이 있으시거나 어디 놀러 가시면 가족끼리 놀러 가시면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자, 제비뽑기 해서 화면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나오셨어요?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오시면 제 화면 보세요.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 깡뽑기에 있다는 소리예요. 자, 깡뽑기에 있고 우리 방에서 꽝은 한 명이라는 소리예요. 자, 꽝을 더 많이 놓겠다. 여러 사람은 우리 방에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더 놓겠다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를 누르시면 꽝이 2명, 꽝이 3명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내면 우리 방으로 갑니다. 자. 저희 방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
요렇게 보시면 본인들 거 있고요. 스마트폰 강사에서 제 거 있을 거예요. 자, 꽝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 꽝 되면 기분이 나쁘겠죠? 자, 제가 보낸 거 여기에서 자, 터치하셔서 본인이 꽝인가 뭔가 보시면 돼요. 제가 보낸 거 터치하셔서 자, 전체 결과 확인하기 얘를 터치하면 어떤 분이 꽝이고 어떤 분이 자 근데 자 제가 꽝 되신 분은 수업마다 선물을 드려요. 다음 주에. 자 안타깝게 3분을 골랐는데 제가 오늘 꽝이네요. 그래서 2분만 자 박재관 선생님하고 이정은 선생님하고 아이고 2분이 꽝.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선물 드립니다. 자. 터치해서 들어오시고 자 다시 샵 눌러서 제비뽑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비뽑기 쓰시면 아까는 꽝뽑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은이 뽑기가 있습니다. 자, 수은이 뽑기 이 방에 저까지 포함해서 16명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은이 뽑기를 했더니 자, 우리 놀러가서 1, 2, 3등 선물 주죠? 1, 2, 3등 선물 주고 뭐 하실 때 선물 그냥 주시면 안 돼요. 나와서 엉덩이로 이름 쓰기, 노래 한 곡 부르기, 뭐 장기 자랑을 해야지만 선물을 꼭 주죠. 그렇게 데코레이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저희 방에 지금 순위 뽑기에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1, 2, 3등만 선물 제공합니다. 다음 주에 자, 제가 공유하기 누르겠습니다. 다른 분 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제 것만. 자, 이거는 나중에 혼자 진행하시는 거예요. 혼자. 근데 지금은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다음에 자, 보낸 다음에 누구 거? 스마트폰 강사가 보낸 전체 결과 확인 누르시면 자, 저는 15위예요. 당신은 15위라고 여기 하단에 나오고요. 아이고 우리 폼블리 선생님, 선생님에서 이렇게 3분 1, 2, 3분 당첨되신 거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제가 요 3분께도 선물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야 재밌지. 이런 거 할 때. 그쵸? 이런 거 할 때 그래야 재밌지. 그냥 하면 재미없어요. 자, 요렇게 하시고 요런 것도 좋아요. 샵 누른 다음에 사다리 타기, 사다리 게임 있죠? 사다리 게임, 사다리 타기.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자, 이렇게 치시면 여기 화면 오셨나요? 이렇게 사다리 게임, 사다리 타기 해서 화면이 이렇게 오셔야 돼요. 화면이 이렇게 오셨어요? 자, 이 방의 참여자가 16명이다. 지금 내기는 1명이다. 그러면 16명 중에 1명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16명이면 12분 정도 12분 정도 제가 누를게요. 자,
12분 정도 누르는데, 사다리 깨면은 뭔가를 내기를 해야 되잖아. 뭔가 제목이 있어야죠. 자, 여기 직접 내기라는 것에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자, 간식 내기 있어요. 간식 내기. 자, 터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써져요. 12사람에 나눠서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간식 사오시는 분 있고, 돈 이렇게 돈 내시는 분 있고, 16분 중에 12분만 참여하니까 4분은 돈도 안 내고 노는 거야. 사갖고 오면 먹기만 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요 금액도 내가 고치실 수가 있어요. 간식 사오기. 자, 여기 간식 사오는 분은 2분만 놔두면 이렇게 해서 지우면 돼요. 지우고 쓰시면 돼. 이렇게. 여기에 있는 글자를 내가 터치해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유하면, 결과 확인하면, 요 4분은 돈도 안 내고 놀면 돼.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자, 돈 내라고 하면 돈 내시면 되고요. 2분은 나란히 손잡고, 한인식 선생님하고 이문영 선생님은 나란히 손잡고 돈 가지고 간식 사러 다녀오시면 돼요. 요렇게 하시고요. 자, 요거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하기를 제가 한번 눌러서, 요거는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과제 분담 역할 있죠. 요런 걸로 합니다. 요런 걸로 하면 이렇게 자료 수집하고 발표하는 사람 따로, PDF 만드는 사람 따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여서 이렇게 이런 게임으로 4시서 5시서 모여서 그런 것도 해요. 근데 우리는 과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놀러 가신대잖아요. 놀러 가시면 집안일 분담으로 바꿔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도 나눠서 할 수 있게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 놀러 가실 때 보통 펜션 많이 잡아서 가면 여자분들은 집에서도 하는데 밖에서도 해요. 밖에서는 고기는 자기가 구워, 설거지는 누가 해? 내가 해. 근데 요것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다 같이 하실 수가 있죠. 가족끼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러 가면 꼭 시아버지하고 저희 신랑하고 나란히 서서 설거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리는 말고, 요리는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말고. 근데 사실 저희 신랑이 요리는 더 잘해요. 그런 거 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설거지는 해도 빨래는 1박 2일 가면 빨래는 안 해도 되죠. 그럼 이렇게 지우시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욕실 청소를 셋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워서 큰 방, 작은 방 그렇게 쓰면 되겠죠. 일단 방 청소, 대충 쓰레기는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분리수거, 분리수거래. 큰일 났네. 분리, 컴퓨터가 안 눌리네.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역할 분담을 다 따로 주실 수 있다.
사다리 타기도 이해되셨죠? 이거 그냥 공유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최대한 글자가 5글자까지 뿐이 안 들어가요.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식구들끼리 모여서 3사람 이상 있으면 오늘은 뭐 먹지도 하셔도 돼요. 메뉴를 2가지 정도 정해서 오늘은 삼겹살 먹을 건가, 된장찌개 먹을 건가, 아니면 아이들이 있으면 돈가스 좋아하니까 돈가스 먹을 건가, 그런 것도 이렇게 재미삼아 가족방에서 한 번씩 하셔도 재밌습니다. 자,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자, 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자, 이거는 앞에 요런 것들은 지금 샵에 대해서 검색하고 샵에 대해서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고요. 자, 샵을 터치를 하시고 텍스트콘이라고 있습니다. 텍스트콘 치시면 요런 화면 나오실 거예요. 요거는 카카오톡방에서 작게 미니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 있는 메모지에 글자를 써서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는 미니 메모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샵 텍스트콘에서 하면 이렇게 오세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인 어록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하고는 좀 많이 안 맞아요. 근데 재밌어. 직장인 어록.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글을. 자,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배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대요. 자, 왼수는 회사에서 만난대요. 어디 가나 직장에는 왼수가 꼭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돈과 빼기인데 참 서글픈 얘기인데 이게 요즘 시대에는 그렇대요.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성공을 한대. 첫 번째 제일로 큰 게 조부모들의 재력이래요. 친가 외가 할 거 없이 조부모들의 재력. 그 다음에 2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3번째가 아빠의 무관심력.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지금 아이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생 끝에 낙인데 고생 끝에 병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보면 자,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할 필요는 없다. 저희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회사에서 늦게 왔어요. 아까 왜 인제 와? 그랬더니 야간하느냐고 그랬대. 그래서 그 야간이면 늦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밥 먹었냐? 그랬더니 밥 먹었대. 회사 카드로 밥 먹었어? 회사 카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카드로 밥 먹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내 돈으로 먹었어요. 왜? 그랬더니 엄마 회사 카드로 먹으면 10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먹고 한 시간 정도 더 일하다 온 거야. 남들은 회사 카드로 먹으면 10시까지 해야 되니까 밥값 해야 된다고 지 카드로 먹고 오더라고요. 자, 요즘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공유라는 글자를 누르면 단체방에 들어갑니다. 자, 레노한 선생님 이거 틀린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다시 들어갈게요. 샵 테스트콘 사용하는 방법 보고 직접 입력하는 거 하겠습니다. 샵 테스트콘 해서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그 다음엔 생활의 명언, 재밌는 명언이 되게 많습니다. 생활의 명언 오셔서 이것저것 읽어보시고 재밌는 걸로 하나 보내주세요. 자, 그거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딸내미들
소파에 누워서 뒹굴거리는데 엄마가 누구네 집 딸매는 얼마 벌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니까 딱 누워갖고 핸드폰 딱 쳐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자산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 그런 게 이런 겁니다. 어째서 엄마는 둥글거리는 바쁨을 몰라줄까? 아이들은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 같아도 핸드폰에서 뭔가 하면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핸드폰에서 블로그만 계속 하고 있어도 돈이 되는데 쟤는 도대체 하루 종일 누워서 뭐 하느냐고 저렇게 폰만 잡고 있나, 우리는 속 터져 죽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렇게 누워 있어도. 자, 그 다음에 제가 젤로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뱃살이 많을 줄 알았으면 참치로 태어날 거예요. 참 1등급 참치인데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가씨 때는 없었던 뱃살이 늘어나면서 참 1등급 참치인데 그 생각 많이 하고요. 제가 요것도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말고.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걸 참 인식을 많이 시켜줘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등학교예요, 얘가. 아니면 말고가. 도전정신이잖아요. 도전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 최고의 고등학교를 나오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은 보통 생각하시는 S대? 연세대? 막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이대. 인생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요. 그거 별거 아니야. 야, 무조건 들이대보고 안 되면 말고 다시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 아들이 소프트 고등학교를 나와서 작년 8월부터 취직을 나가는데 지금 직장을 4번째 바꿨어요. 훌륭하죠? 자기가 안 맞는다고, 자기한테 맞는 직장을 찾아서 가면 붙박이로 있는다는데 과연. 그래서 저는 우리들도 큰 사람들도 그래요. 좀 제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크거든요. 아니면 말고가 커서. 뭐든지 한 30초 생각해서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돈은 거짓말 하지 않는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우,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에 제가 젤로 날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제가 배를 한번 쳐다봐요. 그게 배고픈 배냐? 좋습니다. 이런 생각보다 재미있는 생활 언어들이 많다. 다시 샵에서 텍스트 코너로 오시면 이제 본인이 직접 쓰는 걸 할게요. 우리가 오면 직접 입력이라고 바로 오죠. 그래서 요 메모지가 오게, 요 메모지가 보이게 한번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시면 제 화면 보세요. 고개 떨구는 사람 있으면 수업 진행 안 할게요. 삐져서. 제 화면 보셔야 화면 설명 들으셔야 돼요. 고개 이렇게 본인 폰 보느냐고 제 화면 설명을 못 들으시면 놓치시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노란색 있죠? 옆에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메모지 색깔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1자라고 돼 있죠? 요거는 간단히 쓰는 거라 우리가 요 노란색 메모지에 51자까지 쓸 수 있다 소리예요. 51자까지 쓰는데 띄어쓰기, 점, 느낌표 다 그런 것도 한 글자로 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꼭 여기다가 글자를 쓴 다음에 여기 빨간색에 미리 보기라는 글자를 터치를 하시면 요 안에 들어가요. 요걸 안 하면 요 글씨 요대로 공유하기를 하면 요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입력하고 여기를 터치를 하셔서 자, 쓰고 싶은 좋은 얘기들, 좋은 하루 되세요,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 거 있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글자 틀린 거 있다 그러면 다시 터치해서 고치시면 돼요. 저는 이 글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웃어도 하루, 울어도 하루. 그러면 이왕이면 웃고 살면 좋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쓰시는데 보통 쓰시면 요 4줄까지 줄 바꾸기가 가능합니다. 4줄까지. 그 다음에 한 줄당 12줄까지 가능하다고 12글자까지 가능하다고 써 있고요. 요 글자 크기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요 한 줄의 글자 크기가 얼만큼 있느냐, 글자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한 줄에 글자 수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렇게 공유하시면 자, 우리 선생님 미리 보기 안 누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써서 보냈어요. 아, 이렇게 쓰고 그렇죠. 거울은 웃지 않죠. 내가 웃어야 거울이 따라오죠. 좋은 글도 많으시네. 요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예쁜 메모지 하나로 색깔 그냥 우리 일반 해갖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보내시면 더 이쁘겠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 요 상단에 제가 수업하기 전에 보낸 거 그런 것들 욕심나지죠. 그런 거는 이제 터치가 익숙해지고 하시면 자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잘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글씨 하나도 없이 자꾸 보내. 글씨 하나도 없이 다 지우고 미리 보기 그냥 누르시는 거예요? 글을 썼는데 안 보이는 거야? 원래 글씨를 안 쓰신 거예요? 다들 들어오셨죠? 자, 오늘은 자, 다시 카카오톡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요 대화라는 게인데 여기 있으셔야 돼요. 자, 일로 오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살짝 저는 옷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상단 고정이라는 거거든요. 카톡에 오면 얘네 5개는 카카오톡에서는 5개만 고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 5개는 아무리 카카오톡이 많이 와도 뒤로 밀리지 않아요. 늘 상단에 있어요. 요렇게 5개는. 그리고 다른 카카오톡이 오면 요 밑으로 이렇게 와요. 밑으로. 자, 요거는 자주 쓰시는데 하루에 몇 번씩 하시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하고 해서 저도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놨어요. 저한테 필요한 거. 저는 저한테도 잘 보내서 이렇게 해서 놨어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는 그냥 꾹 누르시면 돼요. 대화하는 걸 꾹 누르시면 상단 고정이라고 이렇게 뜨죠. 상단 고정. 그래서 이렇게 뜨면 걔를 터치를 하면 상단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상단 고정이라는 글자를 터치를 하시면 상단 고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현재 5개가 돼 있어서 상단 고정은 5개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단 고정했는데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걸 다시 꾹 누르시면 상단 고정 해제가 나옵니다. 그럼 해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핀처럼 박아놓은 게 사라집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상단 고정 하셨으면, 자, 왜 일로 왔냐면, 이 카카오톡 전체 설정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전체 설정 해서 이렇게 써 있죠. 자, 터치. 그러면 카카오톡 계정 입력하세요. 뭐 하면 우리는 잘 몰라서 계정을 입력 못 하셨죠. 카카오톡 계정이 이렇게 뜹니다. 전에는 따로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인 보안, 요게 우리 지금 패턴들 넣으시고 뭐 하신 거 있잖아. 카카오톡 자체에서도 핸드폰 자체에서도 잠금 패턴이랑 뭐 지문이랑 넣으실 수 있는데 카카오톡 자체도 또 잠궈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 개인 보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친구라는 건 나하고 친구하신 연락처들이겠죠. 자, 이렇게 터치를 하셔서 이렇게 보면 자동 친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보셔도 돼요. 제 화면. 굳이 들어오시지 않고 제 화면 보셔도 돼요. 이건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자동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 추천, 요런 거 받으셔도 되는데, 친구 추천 허용을 꺼놓으시면,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오죠. 카톡이. 자, 친구 이름 동기화 있습니다. 친구 이름 동기화. 자, 요거는 다른 데 있어도 기기나 다른 데서 한다는 거고, 숨긴 친구 관리 있고요. 차단 친구 관리 있습니다. 이거는 숨긴 친구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터치하시면 나한테 있는 친구들한테서 얘를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 들어가면, 자, 이렇게 차단, 삭제. 이런 거 안 받으시려면 이런 데서 하셔도 돼요. 차단 친구 관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는 데서 하시면 됩니다. 관리에 들어가면 차단 있고 숨기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안 했는데 나하고 친구한 사람들의 생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요겁니다. 여기에 불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나하고 친구한 사람들의 생일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다. 얘 불을 끄시면 친구하신 분들 생일을 전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알림은 터치해서 들어오세요. 알림이라는 글자를 터치해서 한번 들어올게요. 알림 터치해서 들어오면 메시지 알림에 불이 들어오셨어야 되고
우리 소리가 나죠? 카톡.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카톡 전체가 사이렌입니다. 자, 여기에서 방마다 들어가서 그 줄 3개 톱니바퀴 들어가서 알림에서 소리를 방마다 다 틀리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알림을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요 알림 소리가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보면 미디어 소리를 꺼놔서 이렇게 소리가 다 틀려요. 틀리게. 아예 꺼놔내 녹음을. 이렇게 카톡이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요것들 이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 금전 출납기 이렇게 딱 돈 들어오는 소리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얘가 카톡 소리입니다. 전체 소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소리는 이렇게 어디 가서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게 사이렌이 울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만 온대 해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만.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터치해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잠깐 시간 드릴까요? 아니면 바뀌면 나는 모르겠다. 내가 카톡 오는지 뭐는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다 그냥 기본으로 갖고 오니까 여기에서 바꿔서 내 마음에 드는 걸로 바꾸셔도 된다. 그 다음에 진동 표시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림 표시 보시면 자, 이 알림 표시가 우리 뭐가 오면 요 상단에 뜨는 거 있잖아요. 팝업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림 표시 항상 받겠다. 요것도 내가 정하실 수가 있어요. 터치하시면 화면 켜졌을 때만 받겠다. 나는 알림 아예 안 받겠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림 내용도 이렇게 보시면 메시지하고 이름하고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 이름만 보실 수 있고 알림 내용은 안 받겠다. 이렇게 표시 안 함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알림 표시도 이렇게 내가 다 조절하실 수가 있다. 자, 보셨으면 상단에 화살표에서 되돌아오게 하시면 일로 오시죠. 자, 요거는 모든 방에 하셔야겠죠. 모든 방에. 자, 그 다음에 답장 메시지 알림에 불이 들어와 있어도 좋습니다. 이거는 누군가 나한테 답장을 했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방해금지 시간 설정대가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거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주무실 때 다 무음으로 놓고 주무시죠? 거즘. 내가 필요 없을 때 내가 방해받지 않으려면 소리를 무음으로 놓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설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은 하시지 않으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알림에서 이렇게 해서 요것만 불 들어오고 알림 음을 내 맘대로 하시면 돼요. 자, 알림에서 나오실게요. 화면하고 이런 건 밝기 조절인데 이런 거는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기본 테마 놓으셔도 되고. 자, 채팅입니다. 채팅으로 오실게요. 자, 채팅으로 오시면 대화 백업이라고 해서 대화하고 미디어 백업하기 요게 있어요. 요거는 저장을 해놓는다는 소리예요.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저장해 놓는다고. 우리 스마트폰 바꾸실 때 가서 보면 웬만한 앱들하고 다 바꾸죠. 카카오톡 내용도 한 이틀 정도 바꿉니다. 근데 요 대화 내역 백업하기를 해갖고 가시면 한 일주일 정도는 갖고 있으실 수가 있어요. 일주일치 대화 내용을. 요거 안 하고 가면 2, 3일치 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채팅방 순서 정렬인데요. 이게 최근 순이나 안 읽은 순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안 읽은 게 최근에 온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줄겨찾기 순으로 하면 자주 오는 건 보실 수 있는데 자주 안 오는 건 하단으로 떠서 잘 보실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사진, 화질 여기 한번 터치해 주세요. 여기 한번 터치해서 원본으로 놓으세요. 지금 일반 화질에 있으실 거예요. 원본에 놓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카메라가 상대방 카메라보다 좋아. 그래서 찍어서 예쁜 게 있어서 찍어서 보냈어. 근데 상대방은 열어보니까 이게 픽셀이 좀 낮아서 내 화질만큼 이쁘게 안 나와. 내 사진만큼 이쁘게 안 나와. 그거를 여기 원본에 놓으시면 내 거 그대로 가는 거야. 내 거 그대로. 원본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 거 그대로 가는 게 여기 사진 화질 원본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지금 이거는 쫓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원본. 그 다음에 동영상은 굳이 고화질로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수업으로 답장하기에 불이 들어와 계실 거예요. 수업으로 답장하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티콘 사라운드 소리 저는 꺼놨습니다. 이미티콘 받았을 때 이미티콘에서 소리 나는 애들 있죠? 여기 켜놓으면 이미티콘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편 녹음 버튼이라는데 여기에 불이 들어오시면 내가 갖고 있는 카톡방 전체에 우리 간편하게 음성 메시지 보내는 거 있죠? 그 마이크가 전체 다 생깁니다. 카톡방마다. 우린 단체방에서 살짝 했었는데 여기에 불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방에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불 한번 들어오게 터치해 주세요. 자,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채팅방 설정도 다 끝나셨어요. 상단에서 화살표에서 채팅방에서 나와서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이게. 자, 저도 통화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통화는 연결음. 그 다음에 요 실험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실험실은 뭐 하는 곳이냐면 뭔가 얘네들이 카톡에서 새로 만들면 카카오톡에서 새로 만들면 여기서 한번 시험을 해봐요. 이거 한번 사용해봐라. 그렇게 시험을 해보는데 요 실험실에 보면 자, 톡 음성 모드 사용하기 저는 여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읽어주기도 해요. 저는 카카오톡에서 송금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놓고 키워드 알림 위에 그룹 채팅방 이렇게.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왜 12월 달 되면 크리스마스 거짓말 다 되고 12월 달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카카오톡 화면에 눈이 내려. 안 내리시나요? 카카오톡에 눈 내리지 않아요? 카카오톡에. 12월 달 되면. 그게 요 실험실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기타 있죠? 기타를 한번 오실게요. 기타 터치해 주세요.
요 흔들기라는 거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자, 흔들기라는 걸 사용하시면, 옛날에 우리 코로나 주사 맞은 거 QR코드 보여줬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고요. 결제할 때도 사용하시고, 이런 거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흔들기가 잘 안 돼서 원래 사용도 잘 안 하고, 톡지갑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아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게 기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 재사에 지금 항상 사용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와이파이에서만으로 바꿔주세요. 와이파이에서만 터치하셔서 동영상 자동 재생은 와이파이에서만 하겠다. 우리가 열지 않았는데 갤러리 같은 데 보면 내가 터치를 안 했는데 혼자 막 동영상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항상 돌아가게 돼 있으면 와이파이 없는 데서 돌아가면 내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안 열어봐도 얘가 돌아가고 있으면 동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 와이파이에서만이고 내가 필요할 때는 터치하면 데이터에서는 터치하면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데이터를 아끼시기 위해서는 와이파이에서만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타에서 나오실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전체 설정도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되돌아오게 해서 나오실게요. 여기까지 카카오톡의 기본 설정들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있었어, 처음에. 그쵸? 얘는 더보기라는 기능이에요. 여기에, 설정, 짝대기 3개, 점 3개, 더보기, 뭐, 그런 데는 뭔가 다른 게 또 있다는 소리야. 더보기라는 기능이고요. 얘는 가방이죠. 그야말로 쇼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눈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얘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얘는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는데 아까 샵에서 물어본 건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블로그들이 나와요. 얘는 여기다 물어보시면 블로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뷰에 터치를 하셔서 보시면 뜨개질 해서 돋보기 누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뜨개질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또 차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버리는 티셔츠 뜨개 바늘로 여름에도 뜨개질 코바늘 여름 캡 모양 모자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런 것들 해서 다시 한번 터치하면 동영상으로 이분이 어떻게 뜨는지 해서 쭉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에서 찾아보는 게 블로그 거짐에서 나오는 게 여기 가운데 눈 있는 데다. 자, 여기에 돋보기 누르시고요. 폰 속 있습니다. 핸드폰 할 때 폰, 그 다음에 속. 자, 폰 속 하시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스마트폰 활용해서 요 모양의 요거 한번 찾아주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동영상 보내드리잖아요. 유튜브 해서 저번 주에 받아보셨죠? 우리 수업 하실 동안 계속 보내드리긴 하는데 수업이 끝나도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오실 수 있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웹사이트를 넣어놔서 터치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게. 그래서 그리고 우리 보통 카카오톡방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2달 있으면 사라지는 거 아시죠? 대화는 잘 안 사라지는데 사진이나 그런 거는 2달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업만 해도 4달입니다. 4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찾으셔서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 제가 보내드린 링크로만 보시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시잖아요. 저희 수업 다 끝나고 해서 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혼속이라는 걸 한번 찾아주세요. 자, 다 찾으셨어요? 나오셨으면 여기 채널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폰속에 보면 지금 홈에 있잖아요. 홈에 있으면 요 웹사이트를 터치를 하시면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돼요. 제가 올리는. 그래서 여기 동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저번 주에 한 거 제가 작업을 안 했는데 보통 작업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습니다. 제목하고 뭘 배웠는지 몇 회차인지 보통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폰속에 오시면 동영상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자, 그러면 동영상 보실 수 있고요. 되돌아오기 2번 하시면 다시 폰속으로 옵니다. 다시 폰속으로 오시면 자, 수업 진행은 제가 계속 이게 스마트폰 기본 활용이라 콘텐츠가 거의 좀 같아요. 다른 데도 다 같아요. 수업 진도를 어떻게 나가느냐 틀리고 그 다음에 그 수업에서 물어보시는 게 또 틀리니까 그게 조금씩 틀리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북부 여성가족원 해갖고 제가 작업해서 올려놓으면 그걸 와서 보시면 되고요. 요 폰 속에 보면 요 보드라는 게 있어요. 보드. 자, 보드를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제가 수업에 진행 안 하는 것들을 해서 올려놔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보면 카카오톡 뭐 초기화 같은 거, 비밀번호 변경하는 거, 스팸 문자 차단하는 방법, 배터리 수면, 컬러링 뭐 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수업을 진행 안 하는 여러 가지들이 여기 보드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려면 홈이고요. 자, 거기에서 뭔가를 봐야겠다 그러면 보드를 터치해서 보시면 돼요. 자, 굉장히 많은, 제가 좀 많이 올려놔서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예, 폰속은 어떻게 찾냐 지금 물어보시는데 자, 지금 여기 카톡방에 오면 폰속이 지금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보이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 줄겨찾기에 있습니다. 여기 사람 모양 있죠? 사람 모양에 보면 여기 줄겨찾기에 폰속이 올라와 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줄겨찾기에 저는 줄겨찾는 사람이 많네요. 그래서 요 폰속이 이렇게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얘를 터치를 하세요.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요 터치하시고 나면 요렇게 들어와요. 바로. 자, 근데 나는 잊어버릴 것 같아. 나는 여기 들어와서 잊어버릴 것 같아. 여기 들어오는 걸. 그러면 요 폰 속에서 지금 여기다 채팅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다가 뭐 이미코튼이라든지 느낌표라든지 뭐 하나를 보내시면 카톡의 대화창에 뜹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
여기 카톡 모양 얘를 터치를 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보내고 나서 나오시면 이렇게 폰 쓰기 대화창에 뜨죠. 그러면 얘를 꾹 눌러서 상단 고정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따로 찾아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 위에 늘 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터치해서 오시면 돼요. 일로 오면 또 틀려요. 자, 여기 카톡으로 오면 터치하시면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바로 열리지 않고 한 번 더 아이콘을 터치하셔야 돼요. 저는 제 거라 지금 안 보이는데 요 아이콘 있죠? 얘를 한 번 더 터치하셔야 들어와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줄겨찾기 해서 찾아오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수업이 끝나도 오실 수 있게 지금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 눈은 뭔가를 찾을 때 뭔가를 찾는데 이게 우리가 네이버하고 틀리게 네이버에서 뭐 알아보는 거 그런 거 같지 않고 얘는 블로그나 그런 걸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다. 자, 발견이라는 건. 자, 되셨죠? 이해되세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자, 요렇게 해서 카카오톡은 전체가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배우셔야 될 거는 전체가 다 끝났어요. 얘는, 요 더보기는 잠깐 한 번만 볼게요. 자, 한 번만 보면, 내 폰, 아이고, 돈이 많네. 보통 몇백 원 있는데, 오늘은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송금도 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선물하기 이런 쇼핑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기 더보기에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 전체 설정은 끝났습니다. 자, 되돌아오게 하실게요. 그래서 일반 우리 홈 화면 일반 화면으로 오실게요. 일반 화면으로 오셔서 자,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리시면 톱니바퀴 모양 있죠? 지금부터는 내 폰에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톱니바퀴 모양을 터치를 하시면 설정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자, 설정이라는 글자가 뜨셔야 되고 이거는 유승미 폰이다 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거는 유승미 폰이다 해서 이렇게 뜨는 거고 자, 와이파이 잡는 법은 해드렸고요. 자, 블루투스도 똑같습니다. 블루투스 보면 블루투스는 이어폰이나 뭐의 이름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소리 및 진동 있죠? 얘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지금 현재 진동으로 돼 있다. 자, 소리로 바꾸겠다. 소리를 바꾸면 저는 지금 소리가 들리면서 진동이 같이 울리게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나는 이걸 끄면 소리만 나게 진동은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소리만 나게 하시고 여기 벨소리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 뜨는데 왜 전화 안 받아 그러면서 미나가 노래를 해줘요. 우리 다니시다 보면 트로트로 놓으시거나 아니면 자연소리 놓으시거나 뭐 그렇게 해놓으신 분들 있죠. 본인만의 벨소리로. 자, 얘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얘 한번 터치하시면 이 밑에 기본적으로는 주는 벨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 올 때 내 전화번호를 전화 소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오르곤 이렇게
보면 벨소리를 여러 개를 썼었어요. 여러 개 이렇게. 요 벨소리는 내 폰에 노래가 다운로드가 돼 있어야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 벨소리는 내 폰에 받으시죠? 내 폰에 노래가 있어야지만 그 노래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노래가 있으신 분들은 또 쳐서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또 쳐서 못 하십니다. 자, 여기 오셨어요? 요 상단에 더하기 보이시죠? 자, 상단에 더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 폰에 있는 노래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완료. 그러면 다음에 전화 올 땐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자, 전화 벨소리들은 한 번씩 바꿔주세요. 알았어, 전화 받을게. 자, 이렇게 해서 벨소리 바꾸시면 되고요. 벨소리 하셨으면 되돌아오게 해주세요. 자, 링투유가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전화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노래 나오시는 분 있죠? 노래 나오시는 분. 전화 벨소리가 아니라 노래 나오시는, 안 그러면 멘트들 나오죠.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좀 이따가 전화 받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게 링투유입니다. 요거는 돈 내고 사용하시면 돼요. 돈 내고.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알림 소리는 문자 같은 거 왔을 때 알려주는 소리예요. 문자 같은 거 왔을 때 이렇게 터치하시면 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찾아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띵 빵빵. 이거 좋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놓으면 다음부터 요거 소리가 나요. 자, 시스템 소리는 저는 갤럭시라 갤럭시 소리로 해놨고요. 자, 음량 있습니다. 음량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요거는 한번 보시고 가셔야 돼요. 자, 저는 시스템 소리를 꺼놔서 뭐 띡띡띡 뭐 그런 소리도 안 나고 잘 소리가 안 나요. 자, 알림 소리는 뭔가 왔을 때 메시지 같은 거 왔을 때 소리 나는 거고요. 미디어 소리하고 벨 소리하고 요거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시죠. 내가 동영상이나 노래를 틀었는데 소리가 안 난다. 아무리 음량을 키워도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벨 소리가 커진 거지 미디어나 이런 소리가 안 켜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따릅니다. 소리가. 요거는 한번 보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이 켜져 있나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면 미디어 음량 조절에 불이 켜져 있으셔야지만 옆에 위아래 버튼으로 미디어 소리,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 그런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돼 있으시면 벨 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벨 소리만. 내가 아무리 눌러도.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터치해서 다시 되셨으면 나오실게요. 소리를 잠깐 꺼놓고, 그 다음에 진동 패턴, 알림 패턴, 이것도 패턴이랑 뭐 진동 세기, 진동 세기는 수신 전화만 크게 해놓고 어쩐지 알림 오면 진동이 안 오더라. 진동으로 놓고 뭐는데 터치 입력은 놔두시고 진동을 놨는데 카톡이 와도 진동이 안 와. 어쩐지 여기에 놨구나. 여기에 알림에 이렇게 켜놓으셔야 진동 세기에 알림이 켜놓으셔야 진동으로 놨을 때 카톡이나 메시지가 왔을 때 진동이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줄여놓으면 전혀 모릅니다. 무음하고 똑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화살표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음질 및 음향 효과 있습니다. 음질 및 음향 효과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여기는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소리 및 진동에서 나오실게요. 자, 위에 화살표에서 소리 및 진동에서 나오려면 알림이 있습니다. 이게 폰마다 틀려서 못 찾으시면 얼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폰이 틀린 폰들이 있어서. 자, 알림 터치해서 알림을 터치해서 보시면 요거 상단에 팝업창 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팝업창 뜨는 거. 근데 간략하게 보기가 있고 자세히 보기가 있는데, 간략하게 보기를 해놓으면 작은 대신 왜 우리 전화 같은 거 오면 거절 메시지 보낼 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기를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최근 알림 이렇게 보면 저는 요 더보기라는 글자가 있거나 요게 없으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꺼놨어요. 이렇게 해서 꺼놓으면 업데이트가 됐네, 새로운 뭐가 생겼네, 그런 것들이 꺼집니다. 선전들 막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꺼지게. 예쁜 그림, 메시지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표시해 놓은 것들만 알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야. 내가 터치해서 들어가면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고 터치해서 들어가면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다만 새로운 뭔가 생기면 지금 예쁜 그림 이거는 심심하면 와. 상단에 심심하면 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들어가기 전에 얘가 안 뜨는 거야. 앱에서 찾아서 들어가기 전에. 저는 OK 캐시백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OK 캐시백에서도 심심하면 뭐 선정 같은 거 뜨죠. 그런 거를 차단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선전 안 뜨고 내가 필요할 때 들어가서 터치해서 보시면 된다. 자, 요것들 한번 필요 없는 것들은 내가 모르는 건 내가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선정 같은 거, 새로운 거 뭐가 업데이트 됐네, 이런 기능이 생겼으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알림 같은 거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꺼주세요. 됐죠? 고급 설정을 제가 터치한 거예요. 알림에서 지금 고급 설정을 터치하면 알림이 왔는데 문자나 카톡에 숫자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를 내가 안 누른 것 같은데 뭔가를 누른 거야. 분명히 메시지가 왔는데 숫자가 안 떠 있어.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아이콘 개수만큼, 아이콘 표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배터리 잔량 표시에 돼 있을 테고, 액션 알림 다시 디바이스. 아이콘 배지에 불이 그래야지만 숫자가 뜨는 거예요. 아이콘 배지에 불이 안 들어왔으면 카톡이 1개 왔다, 2개 왔다, 뭐 메시지가 1개 왔다, 2개 왔다, 그게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 배지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혹시 안 들어오면 여기 와서 보셔야 돼요. 설정에 와서. 그 다음에 저는 재난 문자를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나서 하루에 12번도 더 와서 저는 이거를 받지 않는데, 여기서 재난 문자 따로 여기에서 긴급 재난 문자, 안전 문자 여기에서 제가 다 꺼놓은 거예요. 저 말고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굳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꺼놨습니다. 여기서 꺼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산사태 그런 거, 산사태 아니면 그 물에 잠기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대전은 산사태 날 일이, 저희 집은 시내권이라 산사태 날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갈 일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예 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받는 코로나 모시기도 다 안 오고요. 아무것도 안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설정에서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알림에서 다시 나와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업 진행하면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대. 선생님, 나는 이렇게 한번 숙였다가 이렇게 하면 화면이 꺼져서 못 쫓아가요. 그 소리를 아무도 안 하시대. 자, 이 디스플레이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요게 뭐냐, 여기 뭐냐,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나이트로 되어 있으시죠?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환하게. 저는 다크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둡게. 자, 이게 나이트로 쓰면 환하게 잘 보이긴 하는데, 그 중에 앱들 사용할 때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아예 그냥 저는 다크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밝기 있죠? 밝기 최적화에 불이 들어와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밖에 나갔을 때하고 건물 안에 있을 때하고 저 혼자 이렇게 조금씩 조절해서 지가 밝기를 해줄 거예요. 내 눈에 편안하게. 자, 편안하게 화면 보기에 불이 들어오셔야 돼요. 요렇게 말하지 않고 또 그 뭐지? 블루 스크린? 뭐 그런 식으로 말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스마트폰을 오래 장시간 보거나 할 때 내 눈이 편안하게,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선명한 화면이면 좋고, 자, 글자 크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글자 크기 스타일 한번 터치하실게요. 자, 글꼴을 굵은 고딕으로 바꿔주세요. 터치하셔서. 굵은 고딕. 지금 기본에 있으실 거예요. 기본에 있으면 글자가 지금 요 굵기 보이시죠? 요 굵기 차이예요. 훨씬 굵은 고딕의 글자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글꼴에서 터치하셔서 굵은 고딕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화살표에서 나오세요. 그 다음에 글자 굵게. 그러면 같은 크기라도 여기 화면 보시면 같은 크기라도 보이시죠? 자, 이렇게 굵게 했을 때하고 꺼놨을 때하고 굵게가 훨씬 잘 보이죠? 이제 슬슬 눈이 안 보일 때가 됐어요, 저도. 그래서 글자 크기에 보면 이쪽 A자, 큰 A자로 갈수록 글자가 크게 잘 나오긴 하는데, 화면에 글자 수 보여주는 게 일정해서 저는 다 보이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글자가 잘려 보인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그게 요 글자 크기가 저보다 크게 하셔서 그래요. 응. 아이들은 작게 해놓고 가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저희 딸아이 거 이렇게 훔쳐볼래도 뭘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서. 자, 글자 크기 스타일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자, 되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자, 화면 크게 작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있을 거예요. 보통 30초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 안 대셨으면 30초로 되어 있는데 30초는 내가 고개 숙였다 일어나면 화면이 꺼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통 저는 5분 정도 놓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제 화면 보세요. 그럼 화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또 쳐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5분 정도. 자,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5분 동안 화면이 켜져 있으면 배터리 안 달아요? 배터리 달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그냥 쓰시면 되고 평상시는 전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화면이 꺼집니다. 저는 그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쓰다가 5분 동안 켜놓지 않고 내가 볼일 다 보면 전원 버튼을 한 번 딱 눌러서 화면 꺼버려요. 근데 이 화면 켜지는 상태에서는 배터리 그렇게 많이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분 정도 놓으시면 수업 시간에 자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에그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그 패널. 저는 에그 패널에 불이 들어와서 지금 사용 중이고요. 에그 패널이 뭐냐면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옆으로 쭉 당기면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볼 수 있는 거. 저희 아이 거나 해서 이렇게 메모지 해서 빠르게 찾아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에그 패널입니다. 홈 버튼하고 비슷하게 요 옆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자, 요거 말씀드렸더니 못 찾는다고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하시고 오작동 방지 필터에 불이 들어오셔야 돼요. 자, 제가 수업할 때마다 저희 신랑을 팔아먹습니다. 저희 신랑이 이게 실전에 있었던 얘기. 보통 여자분들 이렇게 핸드백에 넣으시면 이렇게 요즘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민감해서 저도 모르게 전화가 되고 뭐가 열리고 막 하잖아요. 그게 안 되게 오작동 필터에 넣는 거고요. 남자분들 같은 거 뒷주머니 뭐 밑주머니 해서 넣다 보면 자동으로 잘못해서 전화가 갑니다. 이걸 모르는 저희 신랑은 그날은 놀러 가셨는데 노래방 가셨나봐. 저한테 전화를 하고 나 지금 들어가? 그러고 전화를 하고 끊으면서 주머니에 넣는데 다시 재발신이 된 거야. 그래갖고 야 오늘 아줌마들 얼마씩 주문되냐? 막 신났어. 그러니까 집에서 거기서 계산하고 바로 택시 타고 집에서 들어왔더라고요. 한 25분 정도 걸렸는데 제가 놔두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 저희 신랑한테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전화 한 번만 들어가? 그랬더니 왜 그런 거야? 여보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언제 걸렸지? 그래. 그래서 아줌마들 얼마 줬어? 그랬더니 에이씨 너는 뭐 그런 걸 듣고 있냐? 그러고 빨리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이 오작동 필터에 불이 들어오시면 그런 거에 조금 방지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터치 민감도는 본인 핸드폰이 터치가 잘 안 될 때 쓰시는 거예요. 이 필름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필름이 아니실 거예요. 제가 뵀는데 저희 집에 오신 분이 이제 케어하러 오셨는데 뭘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도 깨먹어서 이거 강화 유리를 하셨대. 필름을. 강화 필름을. 필름이 두꺼워서 이게 터치가 잘 안 되니까 꾹꾹 눌러서 써야 된대. 그래서 제가 이거 터치 민감도를 켜놔드렸더니 그냥 우리 쓰는 거하고 똑같이 쓰실 수가 있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 폰이 잘 터치가 안 되신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한번 닦아보세요. 우리가 안경은 닦아서 쓰시는데 보통 핸드폰은 잘 안 닦으시더라고요. 핸드폰 카메라 그냥 안경 닦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알코올 솜으로 한 번씩 닦아줍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알코올 솜으로 한 번씩 닦아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 있는 부분도 사진이 좀 흐릿하게 찍혀진다 그러면 한 번씩 닦아주시면 깔끔하게 잘 닦여요. 그래서 터치 민감도는 일단 한번 닦아보고 그래도 얘가 내가 터치 내 손이 잘 안 먹는다 그러면 여기에 불을 켜놓으시면 굉장히 민감하게 잘 하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디스플레이는 여기까지 해서 자 또 나오실게요.
그 다음에 배경 화면 및 스타일 있습니다. 배경 화면의 스타일. 이거는 홈 화면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예요. 배경 화면이라고 써 있으셔도 되고 화면이라고 써 있으셔도 돼요. 자, 해서 오시면 이렇게 보여주죠. 저는 잠금 화면에 샤랄랄라 제 사진이가 있어요. 얘가 이쁘게 찍혀서 아까워서 잠금 화면에 이렇게 나 있고 홈 화면에 지금 화면을 이렇게 쓴다고 나온 거예요. 내 배경 화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갤러리 있어요. 갤러리에서 가까워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갤러리를 터치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렇게 앨범별로 해서 찾아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사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 완료를 누르면 물어봐요. 홈 화면으로 쓰겠냐, 잠금 화면으로 쓰겠냐, 두 개 다 쓰겠냐 해서 물어보시면 이걸 터치한 다음에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시는 방법이 있다. 되시겠어요? 배경화면 바꾸시는 거 지금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 사진이나 해서 넣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손주 사진이나 아니면 가족 사진 같은 거 그런 걸로 넣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바꾸시고 다 바꾸셨어요? 못 바꾸시고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꾼다 그러면 손 드시고 안 바꿀 거다 그러면 그냥 계시면 돼요. 하셨습니다. 자, 되돌아오게 하셔서 설정이라는 글자가 오게 하시고 테마는 돈 주고 사셔서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요 배경 화면에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홈 화면 아이콘 배지 레이아웃 요거 있으신 분 있고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폰이 같지 않으니까 없으시면 그냥 한 번씩 쳐다봐 주시면 돼요. 자, 얘를 터치를 하면 이건 뭔 소리냐면 홈 화면 구성이 홈 화면과 앱스 화면으로 사용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홈 화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넘겨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홈 화면입니다. 저는 밑에서 위로 넘기면 이렇게 따로 다른 화면이 나오겠죠. 여기가 앱스 화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밑에서 위로 올리시지 않고 여기 점으로 돼 있어서 점을 터치하면 다른 화면이 나오시면 그게 앱스 화면입니다. 그게 지금 이게 홈 화면과 앱스 화면 사용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얘를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홈 화면만 사용 그러면 모든 앱들이 홈에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사용하는 거 자주 사용하는 것만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 화면 배열, 앱스 화면 배열 이게 뭐냐면 자 일단은 홈 화면은 5 곱하기 5, 앱스 화면은 4 곱하기 5. 그러니까 홈 화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쓰겠다. 그리고 여기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쓰겠다 이 소리예요. 5 곱하기 5는 앱스 화면은 4 곱하기 5였죠. 그래서 4개, 5개 이렇게 쓰겠다. 이게 홈 화면, 앱스 화면 해서 요거는 터치하셔서 요 배열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줘요. 5 곱하기 5, 4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바꾸겠느냐 4 곱하기 5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뀐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맞게 하시면 돼요. 그 점으로 나오신 분들은 여기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앱스 화면 버튼 추가에 불이 켜져 있으면 하단에 이렇게 점이
6개인가 9개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게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여기 아이콘 배지에 숫자 배지로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 점으로 쓰겠느냐 숫자로 쓰겠느냐 우리는 숫자 1, 2, 3 이렇게 나오게 쓰고 계시죠? 지금 요 기능이 새로 나왔네요. 그래서 아이콘에 알림 표시 숫자 하나 둘이 나왔으면 여기에 불이 누르면 길게 누르면 그 알림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차피 터치해서 들어가니까 자 요거 쓸어 내리고 올리고 요거는 상단에서 이렇게 쓸어 내리고 올리고 요 소리입니다. 알림창 쓸어 내리고 올리고 그게 요 상단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 이렇게 보이는 자 여기에 홈 화면에서 이제 나올게요. 터치하셔서 자 저는 잠금 화면을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잠금 화면이 우리 패턴, 번호 그 다음에 요 생체 인식이 지문 이렇게 해서 본인 폰이라고 넣어놓는 건데 여기에 들어오셔서 바꾸실 수도 있고 넣으실 수도 있어요. 지문은 맨 처음에 등록하실 때 되게 힘들어요.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한 번만 해놓으시면 다음부터는 그냥 넣으면 어느 정도 맞으면 바로 넘어가니까 지문 패턴으로도 바꾸실 수 있다. 그다음에 자, 요거 있으신 분 있고 없으신 분 있더라고요. 자, 요렇게 긴급 재난 이렇게 있으신 분은 터치해서 넣으면 의료 정보라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 그래서 넣으시면 본인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본인 이렇게 해서 넣어서 복용 중인 약이나 혈액형이나 넣어서 만약에 내가 큰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의식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 요원은 인력은 볼 수 있게. 그래서 요 기능이 있으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여기다 넣어놓겠죠. 소아당뇨 1형. 그래서 인슐린 주사, 복용약은 인슐린 주사, 혈액형 넣고 알레르기 여기다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걸 또 쓰겠죠. 다니는 병원이나 병원 다니면 차트 번호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써놓겠죠. 여기에 해서 의료 정보가 있으면 이런 거 써서 넣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예, 아직은 없는 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 긴급 연락처에도 이렇게 해서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 갈 수 있게. 엄마가 뭔 일이 있으면 딸이 최고 먼저 쫓아와요. 그 다음에, 자, 계정 및 백업 있습니다. 자, 계정 첫날 설명해드렸나요? 자, 계정이라는 건 내가 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내가 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구글 계정이 있어야지만 폰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쓰는 아이폰은 애플 계정이 있어야지만 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나는 계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미 폰을 사용하고 있어. 왜냐? 이 폰 파시는 분이 계정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내가 돈이 있어.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돈을 주고 아파트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파트를 샀대. 그게 폰을 만들어다 했더니 폰을 만들었대. 거기까지가 아파트를 산 거야. 그래서 계정은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본인 구글 계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파트를 샀다고 그래서 내가 주소를 알아봤어. 그랬더니 주소까지 알아볼 수 있는데 이놈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집 앞에 갔는데 내 아파트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는 모르면 내 아파트인데 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구글 계정하고 비밀번호하고 현재 본인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은 내가 사서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내 폰인 거야. 근데 지금 구글 계정하고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남이 사서 남의 집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이 계정하고 비밀번호를 거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 싹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및 백업에서 계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얘를 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정은 꼭 새로 만들어 드립니다. 갖고 계신 분은 만드는 방법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유용한 기능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면 잘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기가 요거는 빅스비 제가 빅스비는 사용했었는데 빅스비를 불러도 얘가 내 발음이 현찮을 때는 못 알아듣고 여러 번 얘기해야 돼서 짜증나서 사용하지 않아서 자 요거는 자녀 보호 기능이라 이거는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취침 모드 요거는 무음에 놓고 정시면 되고 자 여기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일로 오세요. 여기는 터치해서 들어오세요. 자, 지금 요렇게 좋아요가 아니라 완벽해요 요렇게 써 있으셔야 돼요. 좋아요가 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터치. 자, 한 번씩 껐다 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잘 잊어버리고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여기 점 3개. 상단에 이 점 3개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동 케어 있습니다. 자동 케어 터치해 주세요. 저는 매일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자,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게 돼 있고, 자, 악성 코드 매일 자동 케어 여기 한번 터치해 보세요. 저는 오전 새벽 3시 정도 혼자 꺼졌다 혼자 켜지게 돼 있어요. 내가 새벽 3시에 핸드폰 할 일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요 시간을 정리해서 놓으면 얘가 혼자 알아서 꺼졌다 켜져. 근데 그 시간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얘가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여기다 놓으시면 좋아요. 저는 새벽 3시에 핸드폰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용하지 않는 새벽대에 혼자서 알아서 한 번씩 꺼졌다 켜지면서 내 폰을 보호해주게. 자, 자동 케어 점 3개 들어오셔서 매일 최적화 터치하셔서 자 오시면 알아서 지가 걸린다. 자 지금 요렇게 떴어요. 지금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요렇게 뜨면 한 번씩 검사 터치하셔서 눌러주면 바이러스 검사해 주는 거예요. 바이러스. 저는 지금 요렇게 해서 누르면 갖고 있는 게 많아서 수업 진행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 하셨으면 나오시면 돼요. 거기 자동에 시간 설정 하셨으면 나오시면 돼요. 예? 오늘 설정까지 다 끝내려고 그러니까 검사하실 동안 그냥 쳐다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설정이라고 이렇게 터치하시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건 터치하셔서 꺼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터치했을 때 그림자 지우기 이런 거 터치했을 때 앱 권한 삭제 알림 허용
표시, 아이콘 배지 해서 이렇게 다 지워주시면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저는 글씨 팡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자동에서 꺼놨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여기서 꺼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접근성 하고 소프트 업데이트 다운로드. 뭔가 휴대폰을 사용하시다가 업데이트 하라고 하면 꼭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딸이 하지 말라고 했대. 절대 업데이트 하지 말라고 했대. 근데 왜냐면 업데이트를 안 하시면 새로운 기능을 사용을 못 하신 뿐만 아니라 구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핸드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만 핸드폰을 깔끔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다. 자, 오늘은 전체 설정까지, 내 휴대폰의 전체 설정까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휴대폰 옛날에는 종이로 이렇게 사용 설명서 줬어요. 그쵸? 종이로 막 두껍게. 잘 모르겠다. 내 휴대폰 쓰는데 잘 모르겠다 보면 여기 설정에 보면 사용 설명서 있어. 내 휴대폰의 사용 설명서.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돼요. 근데 엄청 많이 찾아야겠죠.